백만장자 김태현은 24시간 동안 비만 여성과 결혼하는 내기를 수락하지만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하시고 어디서 시청하고 있는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 웨스틴 초순호텔의 화려한 조명이 어두운 나무 패널에 반짝였습니다. 김태현은 스카치 위스키를 빙빙 돌리며 입가에 자만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42세의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고급 펜트하우스, 한남동 럭셔리 펜트하우스, 고급 자동차, 그리고 몇 달 이상 지속되지 않는 슈퍼모델 여자친구들. 오늘 밤 그는 또 다른 성공적인 사업 계약을 축하하며 그의 농담에 웃고 그의 모든 말에 귀 기울이는 도시의 엘리트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김태현 씨, 당신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어린 시절 친구이자 오랜 사업 라이벌인 박민준이 가죽 의자에 기대 앉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태현은 디자이너 넥타이를 고쳐 매며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박민준 씨. 그럴 수 없는 것을 하나만 말해보세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유대감. 박민준은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며 장난기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 얼굴에 닿아도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제발. 김태현은 비웃었습니다. 사랑은 또 다른 거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얻는 것, 돈, 지위, 안정 때문에 함께합니다. 적어도 저는 솔직하죠. 테이블 주변의 다른 사업가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주는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기대 앉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돈으로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김태현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는 특히 박민준에게서 온 내기라면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립학교 시절부터 경쟁해왔고 김태현은 거의 진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세요? 제가 고른 사람과 24시간 동안 결혼하는 겁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그걸 해낸다면 당신이 고른 자선단체에 $100만 기부하겠습니다. 포기하면 당신이 기부하는 거죠. 테이블은 조용해졌습니다. 김태현의 손가락이 잔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24시간? 그게 다요? 그렇습니다. 하루 동안의 결혼입니다. 제가 고른 사람과 포기나 불만은 없어야 합니다. 박민준의 미소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겁나세요? 겁나다니요? 김태현은 크게 웃었습니다. 하루 동안 누구와든 결혼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라도 상관없죠. 그냥 서류 작업일 뿐입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된 거죠? 박민준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태현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민준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흔들었습니다. 계약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흥미롭게 해주세요. 지루한 사교계 명사는 주지 마세요. 아, 걱정 마세요.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현의 운전기사가 도시의 노동자 계층 동네 중 한 곳에 있는 용산구청 주민센터 용산구 오피스 커뮤니티 센터에 차를 세우자 그의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건물은 깨끗했지만 오래되었고 벽에는 밝은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창문에는 아이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태현 이 24시간 동안의 신부를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박민준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스스로에게 너무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래의 아내를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빨리 끝내죠. 타해휴는 투덜거리며 박민준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민센터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이들은 복도를 뛰어다녔고 노년 부부들은 모퉁이에서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댄스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김태현을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한 여자가 책상 뒤에 앉아 서류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간수 이서윤 리세오윤 씨, 박민준이 불렀습니다. 당신의 장래 남편이 왔습니다. 이서윤 리세오윤은 고개를 들었고 김태현의 신중하게 준비된 비웃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김태현이 평소에 데이트하는 여성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30대 초반의 이서윤, 리서윤은 통통했고 심플한 블라우스와 실용적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갈색 눈, 자신감 있는 태도,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결혼이 단지 사업 거래라고 생각하는 거만한 사업가군요. 이서윤, 리서윤은 일어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는 김태현, 김태훈보다 키가 작았지만 어떻게든 그를 작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박민준, 박민준 씨가 당신의 작은 내기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김태현, 김태훈은 박민준, 박민준에게 짜증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녀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실 제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서윤, 리서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완전한 정보 공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기 전에 네, 저는 이 어리석은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박민준 씨가 그 100만 달러의 절반을 이 주민센터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괜찮은 거예요? 김태현, 김태훈은 그녀의 직설적인 태도에 균형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더 나은 프로그램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서윤, 리서윤은 미소 지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내 화려한 정장과 깔보는 태도에 감탄하는 척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몇 년 만에 김태현, 김태훈은 진정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성들은 보통 그에게 감명을 주려고 애썼지 그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박민준, 박민준이 지켜보고 있었고 분명 그를 그렇게 낮게 평가하는 이 여성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단지 24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서윤, 리서윤의 웃음은 진심이었지만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김태현, 김태훈 씨, 당신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박민준, 박민준 씨가 우리를 위해 꽤나 특별한 하루를 계획했거든요. 당신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날 준비가 되셨는지 궁금하군요. 그들이 서류 작업을 하러 떠날 때 김태현, 김태훈은 단순한 내기보다 훨씬 큰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서윤, 리서윤은 그가 상상했던 쉬운 정복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24시간 동안 그에게 모든 순간을 위해 노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방어와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벽 너머 어딘가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아마도, 단지 아마도 그것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최지혜, 조이지혜 판사는 그녀의 독서용 안경 너머로 그녀의 집무실 앞에 서 있는 이상한 커플을 쳐다보았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본 결혼 중 가장 이상한 결혼이었습니다. 신랑 김태현, 김태훈은 $1,000짜리 정장을 입고 뻣뻣하게 서 있었고 어디에나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부 이서윤, 리서윤은 심플한 파란색 드레스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지혜, 조이지혜 판사는 혼인신고서 Marriage Registration Form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은 지금 결혼하시고 내일 아침에 이혼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네, 판사님. 이서윤, 리서윤, 이 김태현, 김태훈 이 말하기 전에 대답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이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이하다고요?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이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충동적인 결혼, impulsive marriage도 많이 봤습니다. 증인으로 서 있는 박민준, 박민준은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판사님, 모든 것이 법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비전통적일 뿐입니다. 김태현, 김태훈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판사의 집무실은 너무 좁고 답답했습니다. 상황 전체가 그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결혼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백 명의 손님이 있는 거대한 사교계 행사가 될 것이었고 포브스 코리아, 포브스 코리아, 비즈니스 코리아, 비즈니스 코리아 같은 모든 사업 잡지에 그의 사진이 실릴 것입니다. 그 대신 그는 1시간 전에 만난 여자와 좁은 사무실에 서서 내기를 위해 나는 한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김태현, 김태훈 씨, 최지혜, 조이지혜 판사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이걸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김태현, 김태훈은
도전적인 눈썹을 치켜 올린 이서윤 에리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네, 판사님 확실합니다. 좋습니다. 판사는 일어섰습니다. 결혼식을 진행합시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신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서윤, 리서윤의 미소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냥 순간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판사님. 결혼식은 간단하고 간결했습니다. 최지혜, 초이지혜. 판사가 그들에게 손을 잡으라고 하자 김태현, 김태훈은 이서윤, 리서윤의 손의 따뜻함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강했고 단지 잠시 동안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가 재빨리 제쳐놓은 낯선 감정. 김태현, 김태훈 씨. 앞으로 24시간 동안 이서윤, 리서윤 씨를 당신의 법적으로 결혼한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판사는 고개를 약간 저으며 마지막 부분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현, 김태훈은 그의 목소리가 그의 바람보다 불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서윤, 리서윤 씨. 같은 짧은 기간 동안 김태현, 김태훈 씨를 당신의 법적으로 결혼한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이서윤, 리서윤은 김태현, 김태훈의 손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저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제 두 분을 부부로 선언합니다. 최지혜, 초이지혜 판사는 책을 덮었습니다. 신부에게 키스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상황을 고려하면 악수가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김태훈은 이서윤, 리서윤을 쳐다보았고 갑자기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굴리고 앞으로 나아가 발끝으로 일어서서 그의 뺨에 빠르고 부드러운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의 향수는 미묘하고 달콤했고 그가 익숙한 값비싼 디자이너 향수 샤넬 디올 퍼퓸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따뜻한 부엌과 일요일 아침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자, 이서윤, 리서윤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겁니다. 박민준, 박민준은 손뼉을 쳤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제 부부로서의 첫 번째 활동은? 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서윤, 리서윤 씨, 당신은 당신의 새 남편을 데려갈 곳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이서윤, 리서윤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김태훈 씨.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게 될 테니까요. 김태현, 김태훈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버릴 수 없는 습관이었습니다. 사실 11시에 이사회 회의가 있었는데 취소하세요. 박민준, 박민준이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계약 기억하세요? 불만 없이, 포기 없이. 앞으로 23시간 45분 동안 당신은 이서윤, 리서윤 씨의 남편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법원을 나서자 김태현, 김태훈의 휴대전화는 메시지와 이메일로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이서윤, 리서윤이 그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계약의 일부입니다. 그녀는 그의 휴대전화를 가방에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에서 벗어나 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의 제국은 하루 만에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제 휴대전화를 그냥 가져갈 수 없습니다. 김태현, 김태훈은 항의했습니다. 저는 책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당신의 책임은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서윤, 리서윤의 목소리는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알아요.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시간은 아니라는 걸. 하지만 당신은 내기를 했고 그 내기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아마도 당신이 열린 마음으로 이것에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김태현, 김태훈은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장벽이 되지 않자 그는 전에 놓쳤던 것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 눈의 친절함, 그녀의 코에 뿌려진 작은 주근깨, 돈이나 지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그녀가 스스로를 어떻게 지탱하는지. 좋아요.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먼저 쇼핑을 갈 겁니다. 이서윤, 리서윤은 김태현, 김태훈의 운전기사를 부르는 대신 택시를 잡았습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제 주민센터에서 시간을 보낼 거라면 그에 맞는 복장을 해야 합니다. 실례지만 그 정장은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그들이 택시에 오르자 김태현, 김태훈은 박민준, 박민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친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것은 김태현, 김태훈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체 무엇에 휘말린 것일까요? 택시는 길가에서 떠났고 그들을 영원히 그들의 삶을 바꿀 하루로 데려갔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 기이한 24시간 결혼은 단순한 내기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 가치, 그리고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중고 의류 매장 Used Clothing Store에 종이 울리며 이서윤, 엘리, 세호윤이 문을 열고 매우 불편해하는 김태현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가게는 깨끗했지만 좁았고 중고 의류 선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있는 나이 많은 여성이 이서윤 리서윤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서윤 리서윤아 얘야, 일주일에 2번이나? 그 여성의 눈은 김태훈에게 꽂혔고 그의 비싼 정장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죠? 김 여사님, 제 남편입니다. 이서윤 리서윤의 눈은 장난기로 반짝였습니다. 1시간 전에 결혼했습니다. 김 여사의 턱이 떨어졌습니다. 결혼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말하지 않았는데 24시간 결혼입니다. 이서윤 리서윤은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주민센터를 돕기 위한 내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에게 더 적절한 옷을 찾아야 합니다. 김태훈은 뻣뻣하게 서서 숨길 수 없는 공포로 중고 의류 선반을 바라보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정장은 완벽하게, 당신의 정장은 우리 가족 대부분이 한 달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이서윤 리서윤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그들이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들의 은행 지점장처럼 말이죠. 김 여사는 이미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딱 맞는 게 있을 것 같네요. 몇 주 전에 젊은 남자가 깨끗한 옷을 기증했어요. 당신 사이즈에 맞을 겁니다. 20분 후 김태훈은 얼룩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디자이너 정장은 가방에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고 그 자리에는 낡은 청바지, 부드러운 파란색 버튼다운 셔츠, 캐주얼, 자켓이 있었습니다. 옷은 깨끗하고 품질이 좋았지만 그가 평소에 입는 옷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서윤 리서윤은 그의 칼라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목에 닿았고 김태훈은 그녀의 손길에 몸을 떨리는 것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당신에게 겁먹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 김태훈은 되풀이했습니다. 당신은 계속 이 아이들에 대해 말하는군요. 저는 그들과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 거죠? 이서윤 리서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들과 진솔하게 대하십시오. 이들은 삶에서 힘든 시기를 겪은 착한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어른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청하고 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 속 무언가가 김태훈으로 하여금 그녀를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들을 걱정하는군요. 그들은 저에게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김태훈 씨, 그들은 가족입니다. 그녀는 그의 버려진 넥타이를 집어들고 실크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당신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모든 것에 가격표를 붙여왔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이 무료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김태훈이 대답하기 전에 이서윤 리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박도현, 무슨 일이야? 알았어. 거기에 그대로 있어. 우리가 갈게. 그녀는 전화를 끊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계획 변경입니다. 제 아이 중 한 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24시간 남편으로서의 첫 번째 시험으로 생각하세요. 그들은 가게를 나서서 세 블록 아래 이촌 한강공원, 아이촌, 한강파크로 달려갔습니다. 10대 소년이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멍이 들었고 그의 손가락 관절은 긁혔습니다. 그가 이서윤, 리서윤을 보자 그는 뛰어올랐지만 김태훈을 보자 멈춰 섰습니다. 자, 저 사람은 누구야? 박도현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이서윤, 리서윤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박도현의 이야기는 화난 폭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남자들이 학교에서 그의 여동생을 괴롭혔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맞섰을 때 상황은 격렬해졌습니다. 이제 학교는 그를 정학시키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는 그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장학금 기회를 망칠 것입니다. 김태현, 김태휴는 이서윤, 리서윤, 이 경청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보였지만 비난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적절한 질문을 했고 이름과 세부 사항을 포함한 전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박도현, 박도훈과 김태현, 김태훈 모두를 놀라게 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준서, 박준서 선생님? 주민센터 이서윤, 리서윤입니다. 들어보세요. 박도현, 박도훈과 오늘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김태현, 김태훈은 이서윤, 리서윤이 마법을 부리는 것을 지켜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위협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여동생을 보호하는 착한 아이, 진정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 처벌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화가 끝날 무렵 그녀는 다음 날 교장과의 회의를 마련했고 박도현, 박도훈의 정학은 검토가 진행될 때까지 보류되었습니다. 당신은 놀라워요. 박도현, 박도훈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서윤, 리서윤, 선생님 없이는 무슨 일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내일까지는 말썽 피우지 마세요. 알겠죠? 이서윤, 리서윤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에 가서 멍에 얼음찜질을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박도현, 박도훈이 떠난 후 김태현, 김태휴는 이서윤, 리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뭘요? 모든 것을 그렇게 쉽게 해결했어요. 그 관리자로 하여금 경청하게 했어요.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이서윤, 리서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력할 만큼 충분히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이요? 그들은 아마도 자신의 문제를 겪고 있을 겁니다. 박도현, 박도훈의 여동생요? 그녀는 오빠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관리자요? 그는 이 아이들이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는 김태현, 김태훈을 완전히 마주 보았습니다. 그게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공은 단지 은행 계좌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지는 삶, 당신이 만드는 차이점입니다. 한 통의 전화가 그 소년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사업 거래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벽 속에 있었는지도 몰랐던 선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서윤, 리서요온을 내기 때문에 결혼해야 하는 여자가 아닌 작은 행동 하나하나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세요?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매일이죠. 그녀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지 볼 준비가 되셨나요? 남편님? 그녀가 남편님이라고 말하는 방식, 장난기와 도전이 섞인 김태현, 김태훈의 심장 박동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중고 의류 매장에서 산 옷을 내려다본 후 그의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이 놀라운 여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친 하루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희망지역 아동센터 Hope Local Children's Center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이서윤, 리서윤은 김태현, 김태훈을 낡았지만 쾌적한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어린이들의 작품, 영감을 주는 명언, 그리고 웃는 얼굴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와 수다소리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제 진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서윤, 리, 세어효는 주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한남동 고급 펜트하우스, 한남동 럭셔리 펜트하우스와 비교하면 초라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마법을 만들어냅니다. 김태현, 김태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7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서윤, 리서윤의 다리에 부딪히며 작은 회오리 바람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서윤 선생님 수학시험에서 A를 받았어요. 정말 훌륭하네. 김민지야. 이서윤, 리서윤은 작은 여자아이의 눈높이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밝혔습니다. 봐, 내가 연습하면 효과가 있다고 말했잖아. 김민지는 김태현, 김태훈을 알아차리고 갑자기 수줍어하며 이서윤, 리서윤 뒤에 반쯤 숨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이 친구는 김 선생님이야. 오늘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서윤, 리서윤은 여자아이에게 눈짓했습니다. 사실 수학도 꽤 잘해. 나중에 곱셈표를 배우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을 거야.
평소 아이들을 쥐약처럼 피하던 김태현, 김태휴는 김민지의 진지한 갈색 눈에 평가받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큰 수를 곱하는 방법을 아세요? 그녀는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알아요. 그는 이서윤, 리서요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구구단을 쉽게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까요? 김민지의 눈이 흥미로 커졌고 김태현, 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그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손가락을 이용하여 곱셈 문제를 푸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리서요온은 방 건너편에서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오후는 정신없는 활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서윤, 리서요온은 김태현, 김태훈을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러 온 노인들, 숙제를 하는 10대들, 육아 수업에 참석한 젊은 어머니들, 각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서윤, 리서요온은 그들 모두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초의 여사님은 요리 수업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서윤, 리서요온은 사나운 미소를 지은 작은 체구의 여자를 소개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분의 만두는 새 동네에서 유명해요. 너무 말랐어. 최 여사는 김태훈의 갈비뼈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급 레스토랑 음식만 먹으면 안 돼. 내 수업에 와서 제대로 된 요리를 배우도록 해. 10대들이 있는 방에서 김태훈은 낡은 노트북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조용한 16살 소년 최우진을 만났습니다. 최우진이는 우리의 컴퓨터 천재야. 이서윤, 세오요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서 코딩을 독학하고 있어. 김태훈은 그 소년이 작업하고 있는 오래된 컴퓨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프로세서는 10년은 되었을 거예요. 있는 것을 감사히 쓰죠. 이서윤, 리서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비 대부분은 기증받은 거예요. 최우진, 어두운 화면을 응시하며 눈을 가늘게 뜨는 것을 보자 김태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서재에 사용하지 않고 놓여있는 최신형 노트북 세대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눈을 뜨게 한 것은 이서윤, 리서요온이 센터의 예산을 보여주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김태훈의 회계사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스프레드시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하세요? 그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아 물었습니다. 센터의 연간 예산 전체가 그의 차 값보다 적었습니다. 우리는 돈 한 푼까지도 최대한 알뜰하겠어요. 이서윤, 리서요온은 평소의 유머가 사라지고 진지함으로 말했습니다. 베이킹 판매를 하고 보조금을 신청하고 기부를 간청해요. 어떤 달은 다른 달보다 더 어려워요. 지난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거의 문을 닫을 뻔했어요. 김태훈은 서류에서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는 이서윤, 리서요온을 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깨진 코트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부예요. 10대들은 안전한 곳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노인들은 유용함을 느낄 곳이 필요하며 어린아이들은 숙제와 방과 후 따뜻한 식사가 필요해요. 그럼 당신은 뭐가 필요해요? 김태훈은 멈추기도 전에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서윤, 리서요는 놀라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잖아요. 당신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녀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이서윤, 세오요는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김민지가 수학시험에서 계속 A를 받기를 바라고 최우진이 꿈꾸는 프로그래머가 될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 최 여사님이 계속 젊은 어머니들에게 저렴한 예산으로 건강한 식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김태훈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그 소리가 얇은 유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알아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회사에도 재단이 있어요. 항상 가치 있는 사업을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죠. 이서윤, 리서요는 그의 옆에서 굳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자선이 필요 없습니다. 김태훈 씨. 자선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강렬함에 스스로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투자요.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이 저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게 바로 그것 아닌가요? 이서윤, 세오요온이 대답하기도 전에
복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두 명의 10대들이 주먹을 꽉 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서둘러 나갔고 화가 난 말들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이서윤, 리서요는 주저없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김현우, 김윤우, 박준서, 박준서, 무슨 일이야? 소년들은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김태현, 김태훈은, 이서윤, 리서요는 이 단호함과 동정심을 섞어 상황을 처리하는 것을 놀라움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 만에 그녀는 그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누게 했습니다. 그들의 논쟁은 알고 보니 그들이 모두 좋아하는 여자아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이서윤, 리서요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주먹이 아닌 말로 해요. 김현우, 김윤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서윤, 리서요는 재촉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요. 박준서, 박준서가 덧붙였습니다. 좋아요. 이서윤, 리서요는 그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김 선생님과 함께 오후 간식 프로그램 준비를 도와줄래요? 함께 일하면 서로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김태현, 김태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센터에 작은 부엌에 있었고 박준서, 박준서와 김현우, 김윤우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위해 샌드위치를 준비하는 것을 감독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점차 침울한 침묵에서 조심스러운 대화로 옮겨가는 것을 보며 그는 이서윤, 리서윤이 변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 말했던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간식을 즐기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서윤, 리서윤은 그의 어깨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에 꽤 능숙해요. 무슨 일이에요? 인간다움에.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갑옷 아래 진짜 사람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김태현, 김태휴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저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어야 했을 뿐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서윤, 리서윤이 그에게 보낸 시선은 그의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더 말하기 전에 박민준, 박민준이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당신 모험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서윤, 리서윤 씨, 정장 차림의 저녁 식사 준비는 되셨나요? 그리고 김태현, 김태훈 씨, 평상복은 제 차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자선, 갈라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칠드런스 호스피털 체리티 가라의 중고 의류 매장 옷을 입고 나타날 순 없잖아요. 이서윤, 리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선 갈라요? 하지만 그건 1년 중 가장 큰 자선 행사 중 하나인데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고 해야 해요. 박민준, 박민준은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오늘 저녁 블레이크 빌레이크 씨의 아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앉을 테이블을 들으면 더 놀랄 거예요.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자. 김태현, 김태휴는 이서윤, 리서윤이 모든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포옹을 하고 약속을 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단 하루 오후 만에 그녀에 대한 그의 시각, 그리고 자신에 대한 그의 시각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의아해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세상을 어떻게 다룰까요? 웃기네요. 이서윤, 리세어윤은 호텔 파우더룸의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파크민준은 청담동 고급 부티크, 청담동 럭셔리 부티크에서 마지막 예약을 마련했고 이제 그녀는 몸매를 감싸는 자정색 이브닝 가운을 입고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우아한 물결로 스타일링 되었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의 얼굴에 마법을 부렸습니다. 아름다우세요. 그녀를 옷 입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남아있던 부티크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 색깔은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서윤, 리서윤은 부드러운 천을 불안하게 만졌습니다. 이 드레스의 가격표는 지역 아동센터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가끔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좋아요. 주인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당신 남편은 당신을 보고 턱이 빠질 거예요. 임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서윤, 리서윤의 마음은 남편이라는 말에 두근거렸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보낸 오후, 시간은 그녀에게 김태현, 김태훈의 다른 모습, 그녀를 놀라게 하고 흥미롭게 만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의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녀는 불안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서윤, 리서윤 씨, 박민준, 박민준이었습니다.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되셨어요? 심호흡을 한 이서윤, 리, 서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박민준, 박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우리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멋있을 줄이야? 우스갯소리 하지 마세요. 이서윤, 리서윤은 중얼거렸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이서윤, 리서윤 씨.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김태현, 김태윤 씨는 정신 놓을 거예요. 서울 롯데호텔의 무도회장은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머리 위에서 반짝이며 흰색 린넨으로 차려입고 정교한 꽃 장식으로 장식된 테이블을 비추었습니다. 도시의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들이 디자이너 옷을 입고 돌아다니며 샴페인을 마시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태현, 김태윤은 입구 근처에 서서 비싼 정장을 입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고 이서윤, 리서윤을 보았을 때 그는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은 이서윤, 리서윤의 볼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 평소 말솜씨 좋던 사업가는 한 번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이서윤, 리서윤 씨, 당신은 다른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요. 그는 그녀의 팔을 내밀며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아동센터, Hope Local Children's Center에서 청바지를 입고 있을 때도 똑같이 아름다웠어요. 그의 목소리의 진심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김태현, 김태윤 씨. 누군가 당신이 우리 가짜 결혼을 정말로 즐기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들은 그에게 인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서윤, 리서윤은 김태현, 김태윤. 이 사업 모두로 전환하여 소개를 하고 능숙한 솜씨로 사교적 예의를 다루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당신 아내세요? 다이아몬드를 착용한 여자가 이서윤, 리서윤을 가까스로 감춘 호기심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태현, 김태윤 씨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죠. 김태현, 김태윤은 매끄럽게 말했고 그의 손은 이서윤, 리서윤의 허리를 찾았습니다. 그의 손길의 따뜻한 압력은 그녀의 등골을 간지럽혔습니다. 뭘 하는 분이세요? 또 다른 여자가 약간의 거만함을 섞어 물었습니다. 이촌동의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 리서윤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교육 지원, 식사,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제공합니다. 아, 자선 사업이군요. 정말 멋지네요. 그 여자의 미소는 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실 김태윤이 가로막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서윤, 리서윤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윤, 리서윤 씨의 센터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의 자원 없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죠. 사실 블레이크 재단 블레이크 파운데이션에서 그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고 이서윤, 리서윤은 곧 주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일에 대해 설명하자 그녀의 청중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거만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관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장 무심한 사교계 인사조차도 김민지의 수학 성취와 최우진의 코딩 꿈에 대한 이야기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이서윤, 리서윤은 김태현, 김태윤과 병원 소아과 과장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각 조직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자 이서윤, 리서윤은 김태현, 김태윤이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그의 쪽을 볼 때마다 그는 그녀를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의 오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병원을 위해 기금을 모으기 위한 자선 경매. 이서윤, 리서윤은 경매 패드를 가볍게 흔들며 수십만 달러가 약속되는 것을 놀라움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경매사가 발표했습니다. 특별한 물품입니다. 한 지역, 사회단체를 위한 완벽한 기술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새 컴퓨터, 태블릿, 교육 소프트웨어, 그리고 1년간의 기술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서윤, 리서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녀의 센터 프로그램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작, 가격은 그녀가 한 곳에서 본 적이 없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김태현, 김태윤의 패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고 경매색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나요? 망치가 마침내 떨어졌을 때 김태훈은 그 패키지를 낙찰받았습니다. 무도 회장, 전체가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이서윤 리서요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녀는 그들이 저녁에 첫 번째 춤을 추기 위해 댄스 플로어로 걸어가면서 속삭였습니다. 김태훈은 그녀를 가까이 당겼고 한 손은 그녀의 허리에 다른 한 손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을 아세요. 저는 평생 성공을 좇으며 그것이 권력과 돈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얼마나 적은 것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지 보면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 리서윤은 그의 눈에서 진정한 감정을 보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김태훈 씨, 최유진, 초이우진, 그 오래된 노트북에서 코딩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을 때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지가 수학에 대해 너무나도 흥분했을 때 저는 제가 그녀 나이 때 어떤 재능을 발견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기억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서윤, 세어윤 씨,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그들이 꿈을 좇을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춤을 추며 부드러운 음악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이서윤, 서효는 그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의 손이 그녀의 등에 닿는 따뜻함, 그리고 그가 단 몇 시간 만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키엔리 인지했습니다. 알아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박민준, 파크민준이 이 내기에 대해 말했을 때 저는 당신이 단지 사람들의 삶으로 장난치는 또 다른 부유한 멍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코 무엇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이서윤, 리서요는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이 24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나눈 시선은 그날 아침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말하기도 전에 박민준, 파민준이 그들 옆에 나타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방해하겠습니다. 그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이서윤, 리서윤 씨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 부인이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이서윤, 리서윤이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자 그녀는 김태훈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과 같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딘가에서 게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4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태훈의 차가 거리를 따라 구불구불하게 달리자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갈라 후 그들 중 누구도 저녁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김태훈이 아는 작은 이탈리아 식당 A Small Italian Restaurant in 이태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문을 열고 이브닝 가운이나 턱시도를 신경 쓰지 않는 종류의 곳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기술 패키지에 입찰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서윤, 리서윤은 갈래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여전히 처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빌린 보석을 벗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파란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센터가 1년에 보는 돈보다 많았어요. 김태훈은 보타이를 풀고 저녁 내내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센터에는 컴퓨터 이상이 필요해요. 당신이 언급했던 난방 시스템, 농구 코트, 그곳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김태훈 씨, 이서윤, 리서요는 그의 팔에 손을 대어 그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당신은 왜 정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잠시 조용히 도시를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저를 놀라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센터에서 그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단지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르침의 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 소년들은 이전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매일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더 낫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놀라게 했어요? 그것은 제가 제 성공으로 얼마나 적은 일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작고 따뜻한 조명이 켜진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돈을 벌고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하지만 세상에 실제로 무엇을 기여하고 있을까요? 이 늦은 시간에 레스토랑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김태훈을 오랜 친구처럼 맞이하며 조용한 구석에 있는 부스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주문한 후에 김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생각이 필요할 때면 가끔 여기 와요. 그는 말했다.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떠올리게 해주는 곳이죠. 한남동 고급 펜트하우스와 블레이크 엔터프라이즈가 생기기 전에 제 모습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저를 이런 곳에 데려오곤 하셨거든요. 이서윤 리세어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숫자를 좋아하셨고 아이들에게 숫자 속 패턴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셨죠. 제가 사업 감각을 갖게 된 것도 아버지 덕분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버지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돕는 데서 느꼈던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서윤이 테이블을 가로질러 김태훈의 손을 잡았다. 기억해내는데 늦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길이 그의 가슴에 따스함을 전했다. 오늘 김민지 양에게 수학 비법을 가르쳐주는 당신을 보는 순간 잠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당신의 센터를, 당신이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1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김태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제가 막 성공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어요. 리서윤이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아버지는 오늘 당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김태훈은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바라보았다. 아니면 제게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내기까지 해야 했던 저를 부끄러워하실까요? 그들의 음식이 도착했다. 천사의 냄새가 나는 간단한 파스타 요리였다. 그들은 한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둘 다 생각에 잠겨 있었다. 김태훈이 마침내 말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 내기에, 이 결혼에 동의하신 거죠? 모든 것에 말이에요. 리서윤은 포크에 파스타를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센터를 위한 돈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어요. 당신이 그 모든 자신감 뒤에 감추려고 했던 외로운 말이에요. 그것은 제 아이들 중 일부,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해서 강한 척하는 아이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지금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녀는 촛불 불꽃 넘어 그의 눈을 마주쳤다. 이것이 더 이상 내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만 빼고는요. 웨이터가 그들이 주문하지 않은 티라미수를 가져왔다. 서비스입니다. 그는 눈짓을 하며 말했다. 아름다운 커플을 위해서요. 두 사람 모두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침에 어색한 결혼식과 이 조용한 순간 사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김태훈이 갑자기 말했다. 당신의 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센터의 필요나 아이들의 미래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꿈 말이에요. 이서윤 세어윤 씨는 무엇을 원하세요? 그 질문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저 오랫동안 누군가 제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묻고 있어요. 이서윤 리서윤은 디저트를 내려다보며 생각을 정리했다. 저는 센터를 확장하는 꿈을 꿔요. 아이들의 숙제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죠. 미술 수업, 음악 프로그램, 제대로 된 대학 준비 과정 말이에요. 더 많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원을 갖는 것을 꿈꿔요. 그녀는 잠시 멈춘 후 부드럽게 덧붙였다. 그리고 가끔 저를 봐주는 누군가를 만나는 꿈을 꿔요. 제가 하는 일뿐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를 봐주는 사람 말이에요. 김태훈, 이 감정이 섞인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봐요. 당신이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이 어떻게 빛나는지, 모든 사람들의 짐을 지고 있지만 무게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지, 이 드레스나 화장 때문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빛나는 빛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봐요. 이서윤, 세어쇼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김태훈 씨,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는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것은 게임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여기 앉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실감난 적이 없어요. 어딘가에서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가 울렸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며 늦은 시간임을 깨달았다. 이서윤, 리서윤이 주저하며 말했다. 이제 가야겠어요. 내일 센터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요. 센터. 김태현, 태윤은 계산서를 요청했다. 제가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하지만 그들이 그의 차로 걸어가는 동안 그들 중 누구도 저녁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을 둘러싼 도시는 조용해졌고 밤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에게는 가짜 결혼 생활이 12시간 더 남아 있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게임의 일부인지 알아내기 위한 12시간이었다. 그들이 텅 빈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이서윤, 리서요는 어둑한 조명 속에서 김태현, 김태훈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 그녀는 그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노는 부유한 남자일 뿐이라고. 지금은 그가 자신을 바라볼 때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의 아파트 건물 앞에 차를 세웠지만 아무도 차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 순간은 허약하게 느껴졌다. 그들 중 누구도 발견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김태현, 김태훈이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말을 시작했다. 서윤 그레이스 씨,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두 사람의 휴대폰이 긴급 메시지로 진동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커지는 감정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 매우 다른 세상과도 마주하게 할 것이었다. 이서윤, 리서요는 문자 메시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박도현, 토미예요. 동생 박수와 리사와 함께 센터에 있어요. 엄마의 남자친구가 다시 취해서 나타났고 그들은 집에서 나와야 했대요. 김태현, 김태훈은 이미 차를 돌리고 있었다. 우리가 가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이 늦은 시간의 거리는 거의 비어 있었고 그들은 기록적인 시간 안에 지역 아동센터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계단에 웅크리고 있는 박도현, 토미과 그의 13살 동생 박수와 리사를 발견했다. 박수와 리사는 분명히 울었고 박도현, 토미의 얼굴에는 오후에 있었던 것과는 다른 싱싱한 멍이 보였다. 이서윤, 미스 그레이스 선생님, 박수와 리사는 이서윤, 리서요은에게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이서윤, 리서요은은 그녀를 꼭 껴안고 소녀의 어깨 너머로 박도현, 토미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도현, 토미? 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의 남자친구가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를 막으려고 하자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켰다. 수아가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김태현, 김태훈은 뒤로 물러서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나섰다. 다른 곳에 다친 곳은 없어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박도현, 토미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수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서윤, 리서요는 이미 센터의 문을 열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요. 멍에 얼음찜질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봐요. 밤의 센터는 달랐다. 조용했지만 어딘가 안전했다. 이서윤, 리서요는 응급처치 키트를 보관해 두었던 작은 부엌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그녀가 박도현, 토미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김태현, 김태훈은 모두를 위해 핫초콜릿을 만들었다. 그 순간의 평범한 가정적인 분위기가 이서윤, 리서요에게 다가왔다. 몇 시간 전 자선갈래에서 수천 달러를 기부했던 남자가 지금은 싸구려 도자기 머그컵에 마시멜로를 조심스럽게 넣고 있었다. 박수와 리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가 있는 곳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서윤, 리서요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 여기서 자도록 하자. 창고에 응급용 침대가 있어. 내일은 김태현, 김태훈이 말을 끊었다. 사실 제가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최수진, 세라 씨, 깨워서 미안해요. 제게 빚진 호의가 있었죠. 지금 그것을 써야겠어요. 20분 후 50대 여성이 센터에 도착했다. 그녀는 근처 여성 쉼터의 소장인 최수진, 세라 첸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이서윤, 리서요에게 말했다. 2개의 방이 비어 있어요. 개인실이고 안전하며 상담사도 상주하고 있죠. 필요한 만큼 머물 수 있어요. 박수와 리사가 항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요, 최수진 사라, 안심시켰다. 내일 아침에 연락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줄게요. 함께하고 싶다면 그분을 위한 공간도 있어요. 이서윤, 리서요는 최수진, 사라
이 형제에게 쉼터의 서비스를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옆에 있는 김태현, 김태훈의 존재를 느꼈다. 굳건하고 든든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는 대답했다. 제 재단은 여러 쉼터를 지원하고 있어요. 최수진, 사라 씨가 운영하는 곳이 최고죠. 그녀는 아무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박도현, 토미은 여전히 주저했다. 그런데 학교는요? 식료품점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는요? 이서윤, 리서요은이 약속했다. 하나씩 해결해 나갈 거예요. 지금은 휴식과 안전이 필요해요. 최수진, 사라 이 아이들을 쉼터로 데려가려고 준비하는 동안 박수와 리사는 이서윤, 리서윤을 꼭 껴안았다. 고마워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런 다음 모두 놀랍게도 김태현, 김태훈을 껴안았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들이 떠난 후 이서윤, 리서요는 의자에 앉아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다. 그녀가 여전히 입고 있던 아름다운 드레스는 이제 어리석어 보였다. 마치 다른 삶의 의상처럼 말이다. 김태현, 김태훈 이 그녀 옆에 앉으며 물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요? 이서윤, 리서윤은 정성스럽게 스타일링한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신경 쓰지 않았다. 너무 자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항상 부족해요. 침대도, 상담사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원도 부족해요. 김태현, 김태훈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블레이크 재단, 블레이크 파운데이션, 이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서윤, 리서윤이 날카롭게 그를 돌아보았다.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말라고요? 지금 감정적이라고 해서 약속하지 마세요.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김태현, 이튼 씨. 실제 사람들의 삶이에요. 알아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바로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은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실, 당신의 현실, 당신이 매일 살아가는 현실을 보는 것이었어요. 이서윤, 리서요은은 그들의 맞잡은 손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 후면 이 결혼은 끝날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저는 제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가 그러고 싶지 않다면요? 그 질문은 그들 사이에 공중에 떠 있었다. 이서윤, 리서요은의 심장이 가슴에서 쿵쿵 울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침의 어리석은 결혼식과 오늘 밤 당신이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지켜본 사이에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바뀌었어요. 그는 그녀를 완전히 향해 돌아섰다. 감정에 근거해서 약속하지 말라고 하셨죠? 좋아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의 센터에는 지속 가능한 자금이 필요하고 제 재단에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것은 단지 사실일 뿐이에요. 이서윤, 리서요은은 거의 감히 묻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요? 그건 사업일 뿐인가요? 김태현, 김태훈은 대답하는 대신 손을 뻗어 그녀의 귀 뒤에 있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거의 경건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서윤, 그레이스 밀러 씨, 당신은 제 인생에서 일어난 일 중 가장 비즈니스답지 않은 일이에요. 당신은 내기로 제 인생에 들어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요. 당신은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에 의문을 품게 했어요. 당신은 진정한 강인함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었어요. 김태현, 이튼 씨,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의 눈은 어두운 빛 속에서 강렬했다. 내일 아침이면 우리의 24시간은 끝날 거예요. 내기는 끝날 거예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를 끝내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는데 말이에요. 이서윤, 리서요는 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건 미쳐요. 우리는 서로를 거의 알지 못해요. 아니에요.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진실된 모습을 보았어요. 당신은 제 부와 지위를 넘어 제 편견을 지적했고 저는 첫인상을 넘어 제가 만난 가장 놀라운 여성을 발견했어요. 미친 것은 그것에서 그냥 걸어 나가는 척하는 거예요. 밖에서 나는 소리에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다. 그저 지나가는 차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마법을 깨뜨렸고 그들에게 늦은 시간과 그들의 상황의 현실을 상기시켰다. 이서윤, 리서요은이 주저하며 말했다. 이제 가야겠어요. 늦었고. 내일 김태현, 김태훈이 마무리했다. 내일 우리는 현실 세계에 직면해요. 함께? 그 질문에는 단어 그 자체보다 훨씬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이서윤, 리서요은은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에 만났던 남자는 오늘 밤의 위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옆에 앉아 셔츠가 구겨진 턱시도를 입고 2명의 겁에 질린 10대를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이 김태현, 이탄. 이 남자는 달랐다. 그녀가 부드럽게 동의했다. 함께요. 하지만 김태현, 이탄 씨,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요. 이것이 더 이상 당신에게 내기가 아니었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그가 그녀를 가까이 당기는 방식,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찾는 키스로 왔다. 그것은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았다. 그들이 마침내 약간 숨을 헐떡이며 헤어졌을 때 이서윤, 리서요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의 삶은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센터를 나설 때 밤하늘은 새벽의 첫 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면 그들의 가짜 결혼 생활은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짜 무언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서윤, 리서요는 아파트 건물에서 나왔다. 깨끗한 옷을 입고 얼마나 적게 잤는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의 위기 이후 김태현, 이튼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고 그들의 작별 인사는 그녀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리게 했다. 이제 몇 시간 후 그는 그의 차 옆에서 커피 2잔과 갓 구운 페이스트리가 든 종이봉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데리러 올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커피를 건네주자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법원에서 만났어도 됐어요. 김태현, 김태훈은 조용히 말했다. 3시간 더 남았어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커피는 그녀가 좋아하는 대로였다. 그가 어제 그들과 함께 있었던 동안 눈치챘을 것이다. 그것은 그녀를 계속해서 당황하게 하고 그녀가 그에 대해 처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작은 세부 사항들이었다. 그들이 운전하는 동안 그는 말했다. 최수진 사라에게 전화했어요. 박도연 토미와 박수아 리사는 안정되었어요. 어머니는 오늘 아침 그들에 대해 문의했어요. 최수진 사라는 그녀도 떠날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서윤, 리서요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건 정말 멋져요. 때로는 그들에게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최수진 사라는 쉼터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장하려고 한다고도 언급했어요. 김태현, 김태훈은 그녀를 힐끗 보았다.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김태현, 이탄 씨,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작은 미소는 그가 그 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그들의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고 그들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작동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지역 아동센터 앞에 차를 세웠다. 이서윤, 리서요는 놀랐다. 그녀는 그들이 임시 결혼을 끝내기 위해 법원으로 바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태현, 김태훈은 설명했다. 여기 먼저 상황을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니 김 여사, 미시스 로드리게스가 이미 아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눈이 커졌다. 이서윤 그레이스 선생님, 그리고 블레이크 미스터 블레이크 씨 예상치 못했어요. 즉 어제 이후에는 이서윤, 리서윤은 가슴에 무게감이 있었지만 가볍게 말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우리는 몇 시간 더 결혼했어요. 김 여사, 미시스 로드리게스가 그들 사이를 알고 있는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 후에는요? 2사람이 대답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10대 컴퓨터광인 최우진 제임스이 얼굴에 흥분을 가득 담고 달려들어왔다. 이서윤, 미스 그레이스. 선생님, 뉴스 보셨어요? 갈래서 온 기술 기부에 대한 뉴스요. 그는 거의 튀어오를 듯이 말했다. 새 컴퓨터와 태블릿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는 김태현, 이탄을 보고 멈췄다. 잠깐만요. 그게 당신이었어요? 김태현, 김태훈은 불편하게 움직였다. 센터는 제대로 된 장비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최우진 제임스는 그를 새 눈으로 바라보았다. 혹시 제 코딩 프로젝트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새 컴퓨터가 도착하면요. 이 앱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었는데 제대로 개발할 만한 도구가 없었어요. 소년의 목소리에 담긴 희망이 이서윤, 리서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김태현, 이튼, 이 최우진 제임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약간 무릎을 꿇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말했다. 그래요, 새 장비가 설치되면 제 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책임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의 앱 아이디어가 좋다면, 그리고 분명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최우진 제임스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에요? 진심이세요? 김태훈은 말했다. 저는 지키지 않을 약속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서윤, 서윤은 그가 최우진 제임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커피와 교제를 위해 오는 정기적인 노인들, 일하기 전에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어머니들, 학교 가기 전에 아침을 먹는 10대들, 어제 김태현, 이튼을 알아본 각 사람들은 그를 점점 더 따뜻하게 맞이했다. 블레이크, 미스터 블레이크 씨, 김민지 마리아가 수학 숙제를 들고 달려왔다. 곱셈 문제를 다 풀었어요. 어려운 문제까지요. 이서윤, 서윤은 김태현, 이튼, 이 작은 소녀와 함께 앉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숙제를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여기서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다. 마치 그가 속한 곳인 것처럼 말이다. 어제 아침에 와서 모든 것을 거의 감추려는 듯이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남자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박민준 루카트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그는 눈치채지 못한 채 도착하여 분명한 만족감을 가지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간 확인. 법원 약속까지 1시간 남았어요. 현실이 다시 닥쳐왔다. 1시간 후 그들의 24시간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끝날 것이다. 내기는 끝날 것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정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정원으로 이어지는 뒷문 쪽으로 향했다. 이서윤은 김태현이 자기 핑계를 대며 따라오는 것을 들었다. 정원은 몇몇 벤치와 노인들이 돌보는 화분에 심어진 식물들이 있는 작은 녹지에 불과했다. 이서윤은 벤치 중 하나에 무겁게 앉아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서윤 씨, 김태현의 목소리는 그녀 옆에 앉으며 부드러웠다. 저에게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제 아침에 당신은 마치 낮은 곳을 기웃거리는 것처럼 여기 들어와서 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기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떠날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게 당신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떠날까봐. 그러지 않을까요? 이건 당신의 세상이 아니에요. 태현 씨, 당신의 삶은 이사회와 갈라 그리고 $100만 계약이에요. 제 삶은 숙제 도와주기와 위기 개입 그리고 돈을 쥐어짜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쩌면 우리 둘 다 그럴지도 몰라요. 당신은 어제 밤 갈래서 저를 봤죠. 저는 당신 센터를 당신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 서윤 씨, 당신은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잘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런데 신기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지역사회를 돕는 것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을 때? 당신과 같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당신 세상에서 당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김태현은 잠시 조용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뉴스 웹사이트를 열었다. 헤드라인에는 IT 건물 어린이 병원 자선 갈래에서 깜짝 기부, 소식통에 따르면 후한 기부 뒤에는 로맨스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우리에 대해서요, 기부에 대해서요. 저 같은 남자가 갑자기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요. 그는 휴대전화를 넣었다. 그들이 말하게 내버려 두죠. 태현 씨, 아니 제 말을 들어요. 그는 그녀를 완전히 마주 보았다. 제 인생 내내 저는 성공이 돈을 버는 것,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 방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당신이 나타나서 진정한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었어요. 그건 도현이가 여동생을 보호하는 것 같아요. 우진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고장난 노트북으로 코딩을 배우는 것 같아요. 당신처럼 매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싸우는 것 같아요. 이제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지만 이서윤은 멈추려 하지 않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으로요.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손을 뻗었다. 내기는 끝났어요, 서윤 씨. 더 이상 이기거나 지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당신만 신경 써요. 센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외에는 정원은 조용했다.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여 그 순간을 거의 마법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이서윤이 부드럽게 물었다. 김태현은 미소 지었다. 그의 사업적인 미소가 아니라 지난 하루 동안 그녀가 알게 된 진짜 미소였다. 먼저 법원에 가요. 게임으로 시작된 이 결혼을 끝내요. 그리고
그리고 당신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요. 어떤 내기의 일부가 아닌 진짜 저녁 식사요.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는 두 사람으로서요.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서윤이 대답하기 전에 박민준이 정원문에 나타났다. 시간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여전히 손을 잡고 함께 서 있었다. 다음 시간은 그들의 공식적인 결혼 생활을 끝낼 것이지만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이서윤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때로는 한 이야기의 끝이 더 나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과 24시간 전보다 더 차갑고 위압적으로 보였다. 이서윤은 최지혜 판사 집무실 밖에 딱딱한 나무 벤치에 앉아 치마에 존재하지 않는 주름을 다림질했다. 그녀 옆에 김태현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그의 평소 자신감은 거의 불확실해 보이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박민주는 그들 앞에서 서성이며 몇 분마다 시계를 확인했다. 글쎄, 그가 마침내 말했다. 축하한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24시간을 채웠으니. 민준 씨,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바로 그럴 때라고 생각해요. 박민주는 서성거리기를 멈추고 그들을 마주했다. 여러분 둘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죠? 이건 단순한 내기일 뿐이었어요. 제 오만한 친구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수업이었죠. 그 대신 그는 그들 사이를 가리켰다. 그 대신 제가 우연히 중매쟁이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서윤은 볼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박민주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태현 씨, 저는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주식시장을 확인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당신의 사업상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한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김태현이 항의하려고 했지만 박민주는 손을 들었다. 그리고 서윤 씨, 저는 이 내기를 제안하기 전에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조심스럽고 실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항상 센터의 필요를 우선시하죠. 그런데 여기 당신이 완전히 비실용적인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요. 무슨 말씀이시죠, 민준 씨? 김태현이 물었다. 그의 손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서윤의 손을 찾았다. 제 말은 어쩌면 이 내기가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운명이거나 당신이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박민주는 미소 지었다. 때로는 가장 미친 듯한 결정들이 우리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정확히 인도해요. 두 사람이 대답하기 전에 최지혜 판사의 문이 열렸다. 그녀의 비서가 그들을 안으로 불렀다. 판사는 그들이 들어왔을 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독서용 안경이 코끝에 걸쳐져 있었다. 글쎄, 그녀는 그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제가 24시간 만에 시작하고 끝낸 결혼은 이게 처음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서류를 뒤적였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둘 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결혼은 공식적으로 해소될 거예요. 특이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기 기간은 필요 없어요. 이서윤은 판사 책상 위의 서류를 응시했다. 몇 번의 서명만으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정상이 갑자기 그녀가 원하는 마지막 것이 된 것 같았다. 계속하기 전에 최지혜 판사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물어봐야겠어요. 두 분 다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확실해요?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다. 이서윤은 김태현이 옆에서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사실 판사님, 김태현이 천천히 말했다. 잠시만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아는 듯한 표정이 있었다. 필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제 비서가 회의실로 안내해 줄 거예요. 작은 회의실에서 혼자 있자 이서윤과 김태현은 서로 마주했다. 창문을 통해 도시가 그들 앞에 펼쳐졌다. 고층 건물과 기업 사무실로 이루어진 그의 세상이 그녀의 지역사회센터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완벽하게 어울리고 있었다. 24시간 전 김태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 권력, 성공, 저는 각각을 달러 단위로 정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외에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이서윤의 심장이 가슴에서 쿵쿵 뛰었다. 태현 씨, 우리는 그냥 왜 안 돼요? 그는 가까이 다가왔다. 내기로 시작한 이 미친 일을 진짜 무언가로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왔어요. 연예 뉴스는 난리가 날 거예요. 당신의 사업 파트너들은 그들이 말하게 내버려 두죠. 김태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젯밤 당신이 도현이와 수아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알아요? 제 모든 성공, 제 모든 부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신이 제게 그걸 보여주었어요. 이서윤은 눈물이 날 것 같은 것을 느꼈다. 당신은 저 없이도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당신 재단은 당신 없이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난 24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되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는 CEO도 아니고 백만장자도 아니에요. 훌륭한 여자와 사랑에 빠진 남자일 뿐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이서윤의 숨이 막혔다. 그럴 리가 없어요. 왜 안 돼요? 너무 빠르다고요? 너무 있을 법하지 않다고요? 그는 미소 지었다. 이서윤 씨, 당신은 지난 24시간 동안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요. 이것이 왜 다를까요? 센터는 당신이 제 아내든 아니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이건 우리에 관한 거예요. 종이 위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이 얼마나 옳게 느껴지는지에 관한 거예요. 이서윤은 그의 눈속을 들여다보았고 진심만을 보았다. 정확히 무슨 말씀이세요? 이 해소 서류를 찢자는 거예요. 내기로 시작된 이 결혼에 진짜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가 흘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 24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의 미소가 넓어졌다. 하지만 저는 인생 내내 분별 있게 행동하고 현명한 사업 결정을 내렸어요. 한 번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싶어요. 이서윤 자신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이것을 지금 끝내야 한다는 모든 실용적인 고려사항, 모든 논리적인 주장이 그의 팔 안에서 느끼는 부인할 수 없는 오름에 맞서 싸웠다. 이렇게 한다면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규칙이 있어야 해요. 센터는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돈으로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단지 부유한 남자의 변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당신이 한 달 후에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맞제 아니에요. 김태현은 자연스럽게 협상 모드로 들어갔다. 센터는 블레이크 재단으로부터 조건 없이 연간 보장금을 받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곳은 돕겠지만 당신은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해요. 그리고 이것을 후회하며 깨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그녀를 더 가까이 당겼다. 유일한 실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떨어지게 만들었다. 박민준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최지혜 판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결정을 내리셨나요? 이서윤은 김태현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희망과 사랑을 보았다. 24시간 만에 그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에서 모든 것을 달러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오만한 사업가로 보는 것에서 비싼 양복 아래에 있는 다정하고 열정적인 남자를 알아보게 되었다. 어쩌면 박민준이 옳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때로는 가장 미친 듯한 결정들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정확히 인도할지도 몰라요. 심호흡을 한 이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박민준에게 돌아섰다. 네, 그녀가 말했다. 내렸어요. 석 달 후 희망지역 아동센터는 활기가 넘쳤다. 최우진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코딩 동아리를 이끄는 기술연구실에서 새 컴퓨터가 윙윙거렸다. 농구장은 재포장되었고 난방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건물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있었다. 이서윤은 자신의 사무실 문간에 서서 김태현이 김민지의 수학 숙제를 돕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제 매일 오후에 와서 회사 일을 뒤로 하고 그의 마음을 훔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마음을 훔친 것처럼 확실하게 그의 마음을 훔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소수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그가 말하고 있었다. 피자를 자르는 것처럼 생각해봐요. 10조각으로 자르면 김민지의 얼굴이 이해로 밝아졌다. 그러니까 10분의 3은 조각이 3개 있는 거예요. 정확해요. 김태현의 자랑스러운 미소가 이서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엄마는 언젠가 대학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김민지가 희망에 차서 말했다. 우진이처럼요. 물론이죠. 김태현이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아세요? 준비가 되면 당신 이름이 적힌 장학금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서윤은 김태현이 희망 장학금을 설립하여 센터의 아이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을 기억하며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문제에 돈을 던지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도연이와 수아의 어머니는
폭력적인 남자친구를 떠나 최수진의 쉼터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도연이는 이제 블레이크 엔터프라이즈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사업 운영에 대해 배우면서 여전히 센터에서 일을 돕고 있었다. 수아는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다른 10대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시작했다. 블레이크 여사님, 김 여사가 외쳤다. 이서윤의 새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여전히 좋아하며 출장 요리사들이 기념 행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어요. 센터는 이서윤과 김태현의 결혼식 이후 첫 번째 대규모 모금 행사인 20주년 기념 갈라를 준비하고 있었다. 진짜 결혼식이었다. 그들은 2달 전에 센터의 모든 아이들을 명예 참석자로 하고 최지혜 판사가 다시 주례를 서서 적절한 예식을 치렀다. 이번에는 아는 듯한 미소와 함께 들여보내세요. 이서윤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김태현과 김민지에게 머물렀다. 그날 저녁 늦게 센터가 조용해진 후 이서윤과 김태현은 작은 정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았다. 저녁 해가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였다. 민준 씨가 오늘 전화했어요. 김태현이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그 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화가 났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이서윤은 웃었다. 그에게 화가 났다고요? 그에게 감사 선물을 보내야 해요. 이미 했어요. 그의 이름으로 좋아하는 자선단체에 $100만 기부했어요. 김태현은 씩 웃었다. 그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받아들일 거예요. 민준 씨의 내기에 대해서 이서윤은 남편을 마주 보았다. 후회해요? 이 삶을 선택한 것을? 연예뉴스는 여전히 훌륭한 김태현이 평범한 사회복지사와 결혼해서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대신 오후 시간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데 보낸다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김태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서윤 씨, 우리가 진짜 결혼한 지 3달 동안 회사 이익이 실제로 증가했어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녀는 의아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돈을 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기업 기부 프로그램은 직원 만족도를 높였어요. 우리의 지역 사회 참여는 우리의 대중적 이미지를 향상시켰어요. 주주들조차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사업에 좋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녀를 더 가까이 당겼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얻은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일 아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다정한 여자 옆에서 깨어나요. 매일 삶이 바뀌는 것을 봐요. 매일 밤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잠자리에 들어요. 제가 최수진 씨의 실험적인 요리법을 먹게 할 때도요. 이서윤이 놀렸다. 그럴 때도요. 그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비록 그녀의 매운 만두가 조금 덜했으면 좋겠지만요. 안에서 소란이 그들을 방해했다. 최우진이 편지를 흥분해서 흔들며 정원으로 뛰어들어왔다. 합격했어요. 그가 외쳤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전액 장학금이요. 이서윤은 그를 껴안았고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다. 김태현은 최우진의 손을 자랑스럽게 잡았다. 인턴십 추천이 도움이 안 된 건 아니겠죠. 김태현이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농담하세요? 최우진은 거의 뛰어다녔다. 당신의 개발 책임자는 제 앱 프로토타입이 자신의 나이에서 본 것 중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그는 제가 대학에 있는 동안에도 저와 계속 일하고 싶어 해요. 최우진이 자신의 소식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러 간 후 이서윤과 김태현은 정원에 남았다. 어두워지는 하늘에 첫 번째 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1년 전 이서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어요. 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은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그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저는 부유한 사업가들은 모두 냉정한 멍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랑이 단지 또 다른 거래라고 생각했어요. 김태현은 그녀를 팔 안에 안았다. 사랑의 내기를 걸었던 것이 제가 했던 가장 좋은 투자가 된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 센터 안에서 제임스의 합격 소식이 퍼지면서 축하 소리가 들려왔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 도울 새로운 기회, 만질 새로운 삶이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은 정원에 함께 서 있었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두 사람이 희귀하고 귀중한 것을 찾았다. 그들의 세상을 더 좋게 만든 사랑을. 이서윤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다. 민지가 오늘 우리가 곧 아기를 가질 건지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내기판을 만들었대요. 김태현은 웃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았다. 서윤 씨, 제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녀의 미소는 어둠이 짙어지는 속에서 눈부셨다.
어떤 내기는 감수할 만하다는 말이죠. 김태현의 얼굴은 기쁨으로 밝아졌고 그는 그녀를 열정적으로 키스했다. 그들 위로 별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어떤 보석보다 훨씬 귀중한 것을 찾았다. 그들은 내기로 시작했지만 수년 동안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축복으로 자란 사랑을 찾았다. 그리고 어딘가 도시 건너편에서 박민주는 자신의 중매 내기의 성공을 위해 잔을 들었다. 때로는 가장 큰 승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랑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알면서 끝.